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친하게 지내게 된 유럽 1부 리그 활약하는 프로게이머가 있는데 네. 그 선수는 이제 한국에 전지훈련을 와요. 그러니까 전지 훈련을 한국에서 해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e스포츠 선수들이 베트남에서 팬미팅을 하고 오기도 하고 수의 베트남 팬들이 베트남에서 생일 카페를 한 걸 봤어요. 네, 앵글이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해볼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역시 그 e스포츠 하면 물론 한국이 잘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당연히 다 인식이 있지만 특히 제가 느꼈던 것은 그 한국 프로게이머들에 대한 특별함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떻게 좀 생각을 하나요? 어떤 플레이어가 좀 인기가 많다고 느꼈었나요? 가셨을 때. 이건 좀 영국뿐만이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저희 이제 한국에서 이제 LCK에서 좋은 성적 내고 있는 이제 젠지 T1, 페이커, 네. 초비 이런 선수들 당연히 이제 인기가 많고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e스포츠 한류가 정말 그 정부의 한국관광공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테마가 될 정도로 특히 동남아시아 중국화권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e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한국관광공사의 공식적인 초청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팬미팅을 하고 오기도 하고 야, 베트남에서 팬미팅이요. 그리고 그 디엔 프릭스 표식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선수의 베트남 팬들이 베트남에서 생일 카페를 한 걸 봤어요. 베트남에서 생일 카페요. 그쵸. 이게- 야, 그거 보통은 아이돌들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한국 아이돌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하는 문화를 베트남 팬들이 그대로 한국 프로게이머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사실 그 케이스는 제가 하나 찾은 건데 근데 아마 더 찾아보면은 아마 또 이제 우리 T1이나 젠지 좀 인기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당연히 있고 네. 어느 스포츠에나 사실 그 뭔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뭐 예를 들어서 축구에 관심이 있으면 뭐 메시나 호날두를 뭐 다 알지만 그 이제 다른 선수들도 좀 많이 알잖아요. 가보셨을 때 다른 선수에 대한 인지도들도 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선수에 대한 인지뿐만 아니라 팀 사이에 이제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좀 못하면은 이제 여러 구설수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감독이랑 코치랑 사이가 안 불화가 좋다거나, 있다. 그렇죠. 네. 뭐 선수랑 뭐 안 좋다거나. 근데 그런 버전들까지도 그 온라인 루머까지도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좀 이게 관심을 가지는 게 그냥 정말 스포츠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진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스포츠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 그쵸. 관심도들. 네. 그러면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워낙 LOL이 강세니까 네. 그 LOL이 강세인 나라들이 보통 아시아권들이 좀 LOL의 강세를 좀 보이는 걸까요? 뭐 월드 챔피언십에서 어느 국가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한국이 특히 저희 T1이 계속 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좀 그 점에서도 좀 문화적으로 다른 점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양권은 또 이제 서양권 나름대로의 문화가 그렇죠, 있는 것 그렇죠.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친하게 지내게 된 유럽 1부 리그 활약하는 프로게이머가 있는데 예, 예. 그 선수는 이제 한국에 전지훈련을 와요. 야, 전지훈련을 한국에서 해요? 그래서 네. 이 전지훈련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이제 프로게임단이나 아니면 호텔이나 이런 업체들이 한국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서양 게이머들을 위해서. 재밌다 그거. 그래서- 아니 그냥 PC방에 갈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가는 그 거. 네. 프로로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게임단의 시설도 필요하고 그리고 PC방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선수를 이제 그렇게 한국에 전지훈련을 오게 되는 선수가 있어서 알게 됐는데 그 선수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약간 북미 쪽은 이제 팀 연습을 하루에 2번 하고 그거 외에는 그냥 다 쉬는 분위기라고 쉬는 분위기 그리고 아니면 개인 연습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여기 있으면 자기 커리어가 퇴보할 것 같아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갔다. 근데 아시아도 물론 도전하고 싶어 하지만 이건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대해서 어려운 어려운 점들이 부분이 있고 최근에 뭐 이제 유럽의 레클레스 선수라고 해서 이제 T1의 2군으로 그러니까 유럽의 1부 리그의 주전인 스타 플레이어가 이제 자기 포지션 전환을 하면서 원거리 딜러가 서포터로 전환하면서 한국의 2부 팀의 연습생 개념으로 이렇게 입단을 한 적이 있어요. 야, 그거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와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네. 이제 2부 리그에 정기적으로 출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가 뭐 포지션을 바꿨지만 그래도 월드 클래스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의 2부 리그 팀은
글로벌 브랜드를 쌓으면서 어린 유망주들한테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야, 그거 좀 한국에 어떻게 보면 그 축구 문화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특히 해외로 진출하려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1군 한국에서 뭐 이제 국가대표지만 뭐 이제 영국의 2부 리그부터 시작하겠다던가 혹은 독일의 2부 리그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거랑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 한국에서 페이커 선수의 4년 재계약 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많이 돋았는데 더 놀랐던 것은 거기에 있었던 분들 말고 한국 분들 말고 해외에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리뷰하는 영상들이 또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막 그걸 보면서 엄청 놀라고 막 소름 돋아하고 감탄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 한국 선수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어떤 느낌을 좀 갖고 있을까요? 이게 뭐 한국 선수다 외국 선수다로 이제 일반화하기보다는 그 페이커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에 대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원래 그 선수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제 기량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프로게이머로서는 최고령이거든요. 최연소 우승이랑 최고령 우승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계속 우승을 하면서 최고령 우승 기록을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있고. 자기가 자기 기록을.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 이제 나이가 거의 30살이 되는데 30대 그렇죠.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깨고 있는데 4년을 더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존중과 그렇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페이커 선수가 은퇴함으로써 e스포츠의 그런 좀 힘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거를 걱정하던 팬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희소식이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또 거기에 그 선수에 대한 그 스토리들이 그쵸, 쭉 그쵸. 있으니까요. 맞죠? 벌써 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메시, 호날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근데 메시, 호날두 선수도 전성기가 사실은 10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잘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선수들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안 흔하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페이커 선수도 근데 이제 12년 동안 꾸준하게 최정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e스포츠여서만이 아니라 또 한국 선수여서만이 아니라 그냥 종목을 불문하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앞으로 4년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또 열심히 하겠다. 그런 게 좀 같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리액션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돌아가서 한국에 그 이제 e스포츠가 그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한국에 관광 상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상품화된 거는 얼마 안 됐는데 네. 근데 약간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팬들이 그냥 e스포츠 팀 사옥에 아무런 뭐 이런 뭐 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음에도 그냥 갑자기 건물 앞에 와서 사진을 찍고 간다던가 이런 게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관찰이 됐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e스포츠 팀들이 PC방을 운영을 하는데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특히 T1이랑 젠지가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젠지의 PC방이 있고 T1의 PC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젠지 T1이랑 그다음에 피어엑스까지 이렇게 3개 정도 그리고 농심 레드포스까지 네. 벌써 10개 중에 4개가 PC방 운영을 하는데 야, 예. 근데 젠지랑 T1, 피어엑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그 중에서 젠지 T1은 약간 머천다이즈 샵을 겸하는 그래서 예. 팬들이 뭔가 좀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이제 뭐 선수들이 쓰고 있는 기종에 대한 것들 판매 같은 것들도 좀 있을까요? 그쵸,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PC방 200석이 있으면 선수들이 와서 그 중에 몇 자리는 사인해놓고 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의자에다가. 야, 그러면 네. 거기서 게임하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사진도 찍고 하면 좀 그쵸, 의미 그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e스포츠 특성상 좀 홈구장 개념이 약한데 거기서 이제 팀이 뭐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팬들은 그 PC방에서 이제 한켠에 약간 뷰잉 파티라고 이제 뭐 극장 간이 극장처럼 응원할 수 있는 존 같은 걸 운영을 해요. 그래서 예. 꼭 PC방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같이 경기 보면서 응원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팬들을 위해서 그 팀이나 팀의 스폰서들이 선물 같은 것도 나눠주고 예. 그런 공간으로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뭐냐 그 예를 들어서 영국에 가면 이제 관광 상품으로 뭐 축구장 같은 거 들려가지고 축구 경기 보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네네. 거기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고 아예 그냥 그 e스포츠 코스로 된 것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뭐 PC방도 관광하고
하고 상품도 그 경기도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 게임단에서 만약 운영을 한다면 팬 사인회 같은 거 뭐 잡아가지고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게임 연습하는 걸 뭐 밖에서 좀 지켜본다던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한국관광공사에서 아예 e스포츠 리그, LCK 리그랑 협약을 맺어서 그런 여행사들한테 그 e스포츠 경기를 한국 와서 관람하고 가는 패키지를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 관광하는 패키지에 e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경기를 보고 가는 패키지를 운영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여행 앱 클룩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클룩에서 액티비티 같은 거 예약해가지고 쓰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젠지가 그런 거를 해놨더라고요. 그 메뉴판에 이제 그 e스포츠 문화 체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정확히 보진 못했는데 뭐 거기서 운영하는 PC방에 간다거나 아니면 사옥에 가서 뭐 선수들 연습하는 생활하는 공간에 같이 이제 투어를 한다거나 그런 프로 패키지를 제공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e스포츠 학원인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프로게이머를 양성하는 그 네네. 마치 그 의대반이나 뭐 서울대반 같은 거를 운영하듯이 또 프로게임단을 양성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한국 프로게임단들이 그런 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칭하는 것들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외 외국인 프로 선수들한테 연습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그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게이머를 넘어서 이제 그 한국 e스포츠 팀에서 인턴십 같은 걸 체험하는 그런 패키지도 좀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이미 좀 이렇게 한국에 좀 발달해 있는 문화인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서도 저희가 뭐 미국의 무급 인턴십이라던가 이런 그렇죠. 패키지들 예. 있잖아요. 반대로 한국의 e스포츠 팀에서 무급 인턴십을 하는 그런 개념의 패키지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인턴십 같은 것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하고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만났던 영국 학생들 중에 이제 그런 걸 하러 한국에 오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팀들이 또 해외 쪽에서 그런 이제 한국의 e스포츠 인프라를 이제 좀 벤치마킹 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는 뭐 정책적으로 그런 패키지를 이제 뭐 한국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이렇게 뭐 구입을 한다거나 의뢰를 한다거나 그런 수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 학생들도 그렇고 제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올 때 물론 이제 보통은 뭐 서울, 부산, 제주를 중심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만약 e스포츠를 체험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좀 어디를 추천해보고 싶으세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홍대, 종로, 강남인데 예. 이제 홍대, 종로, 강남을 네. 원래도 많이 가시니까 그렇죠, 그렇겠지만 그렇죠. 예. 근데 홍대 쪽에는 말씀드렸던 그 T1 PC방이 있고 네. 그리고 DRX 사옥이 있어서 한국의 e스포츠 때문에 놀러 오는 이제 중화권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유럽 분들을 보면은 거기를 좀 되게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특히 T1 거기를 이제 그냥 자리가 없어서 못 쓸 정도로 외국 분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종로에는 이제 롤파크 e스포츠 경기장이 있어서 예. 거기는 근데 경기가 있을 때 티켓을 못 구하더라도 경기장 앞쪽에서 경기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만들어놨군요. 운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기념품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그래서 거기도 보통 많이 가시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옆에 POX라는 게임단에서 이제 마우스 포테이토라고 약간 레트로 게임이랑 e스포츠로 브랜딩을 하는 카페 같은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e스포츠 카페도 있고 거기서 약간 이제 뭐 e스포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운영을 하셔서 거기도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저한테는 좀 유용한 것들을 좀 많이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가끔씩 어디 가야 될지 e스포츠 어디 가야 돼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뭐 경기 보러 가 뭐 이 정도였었는데 네. 상당히 이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거기 안에서. 오히려 경기는 이제 보는 거는 엄청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티켓팅 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도 티켓팅 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뭐 이제 T1 홍대 베이스 캠프에서 경기 보고 게임하고 뭐 음식 먹고 관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DDP 동대문에 있는 젠지 PC방에서 또 그런 걸 하거나 그런 식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좀 한국에 오셨을 때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그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원이 될 것 같거든요. 또 그것도 참고해서 제가 한번 또 같이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님 오늘 이렇게 전문가 덕후로서 와주셨는데요. 오늘 인터뷰 하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일단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예.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재훈님 열심히 사시는구나. 네. 저희가 이제 대학원 때만 네. 봤었잖아요, 맞죠? 야, 근데 보통은 이제 대학원 하면 이제 보통 뭐 로스쿨을 지원한다던가 혹은 뭐 그 공무원을 준비하다던가 이렇게 좀 자신의 어떻게 보면 공부했던 습관들을 살리는데 잭님하고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또 다른 동료들이 보면 놀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좀 많이 배웠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 e스포츠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 특히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e스포츠가 야 관광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것도 조금 너무 놀랐고, 왜냐면 저는 스타크래프트 세대니까 감탄하고 좀 놀랐습니다. e스포츠 진짜 사랑하는 팬으로서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재훈님이 또 외국 팬들이 또 많으시니까 외국 네. 팬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의 e스포츠가 많이 발달하고 그것 때문에 어학연수로 오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장기 체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경기 보러 가시고 예. 그런 분들도 계신데 지금 또 한국 e스포츠가 그런 분들 덕분에 또 글로벌로 발전하고 있고 저는 한국 팀에서 외국 분들이 일하는 게 점점 더 기회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혹시 또 그런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면 또 저도 그런 것도 도와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냥 저는 또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또 재훈님 통해서나 또 편하게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e스포츠가 조금 더 산업이 커지고 특히 한국 e스포츠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잭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나와 주실 거죠? 네, 다음에 PC방 같이 가시죠. PC방에서 게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